이참수 있고요. 뭐 이참수 일부를 줬죠. 역함수를 논하려고. 역함수의 교점 1, 2다. a-b가 얼마냐? 얘는 근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문제 있나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a-b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 선택층이잖아요. 예. 빨리빨리 안 다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그 영화 제목 아니야? 이렇게 뽀개면 얘가 당연히 y는 x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y는 x를 기준으로 fx를 빼버리면 아니지 fx에서 y는 x를 빼버리면 그죠? 예. 이쪽이 남을 거고 이쪽은 아래에 남을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건 플러스가 되고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1까지 fx에서 x를 뺀 것을 정적분을 하시면 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색깔 이상하네. 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근데 이건 a의 절반이죠. 예. 그리고 1에서 2까지 x에서 fx를 뺀 것을 정적분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되는데 y는 x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다. y는 x가 x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y는 x가 위에 있다. 맞는 얘기인가? x, fx.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x에서 빼는 거라서 이거 플러스네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빼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고. 빼야 됩니다. x에서 빼는 거니까. 그럼 이걸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2분의 1 a-b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2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면 gx가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fx밖에 개입하지 않는데 a,b를 모르는데요. 모르지 않죠. 1,1하고 2,1을 지나니까 이미 a,b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다항하면서 이미 아는 거니까 그냥 수학수 레벨이에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을 볼까요? 무한급수가 써있는데 gx에 보시면 무한급수가 써있죠. 이걸 정적분으로 바꾸시오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거를 뭔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을 외우는 거예요. 이건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게 얘는 그냥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fx dx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리죠.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은 무한급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의 무한급수하고 똑같냐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이 두 개의 식이 동일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다는 건 뭘 통해서 아는 거냐면 당연히 그림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림 보고 아는 겁니다. 이걸 그림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fx를 양이라고 쳐요. 그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얘는 지금 뭐 하냐면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무슨 함수값을 구하냐면 a로부터
n분의 b-a만큼 k칸 이동한 위치의 함수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얘를 n칸으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정의에서 다 배웠겠지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k번째 칸이라고 하면 이렇게 k만큼 가야 되니까 이런 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지점을 a 더하기 n분의 b-a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뭐냐면 이 막대기의 길이에요. 방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바로 왼쪽에 있는 작대기와의 간격입니다. 이렇게 놓을까? 이 바로 왼쪽에 있는 작대기와의 간격이에요. 그럼 이 둘을 곱한다는 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른쪽 끝값으로의 근사화라고 불렀죠. 구분 구조법에서 왼쪽 끝값으로 근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작동하게 되죠. 근데 극한의 관점에서 한 개 있냐 없냐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식이 사실상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방향성을 가진 막대기. x, y 양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막대기를 첫 번째 막대기부터 n번째 막대기까지를 싸그리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막대기의 가로의 길이를 0에 한없이 가까이 하게 하면 즉 막대기가 선분이 되게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선분의 길이를 죄다 더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면적을 얻는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서 면적은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는 면적이니까 굳이 좀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면적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여기가 정적분의 시작 위치인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적분 구간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 위치를 알려면 얘랑 얘를 더해야 한다는 얘기죠. 볼래요? 적분 구간의 시작 위치입니다. 끝 위치를 알려면 얘랑 얘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더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통째로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왜냐면 함수값을 집어넣은 대상이 쟤니까. 독립편 자체가 통째로 쟤라서. 그럼 바깥쪽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지. 이 b-a, b-a 일치하는 애가 n분의 b- 밖에 있어야 한다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근데 가로의 길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끄럽게 이게 안 적히면 아직도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뭘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조에 대한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를 고민하게 하지. 그럼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적어 쓰고 그림 그리고 번갈아 보시는 겁니다. 몇 번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틀리게 됩니다. 이제 그냥 잠깐 풀 때 바짝 좀 감 좋아졌다가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면 아씨 뭐였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하고 저거를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면서 관찰을 하는 과정을 몇 번만 거치잖아요.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꺼내서 풀어도 항상 틀리지 않는 상태를 이걸 통해서 그냥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저 그림과 수식은 동시에 머릿속에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적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어차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시면 되죠.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있는 식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거의 접근한 결과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딱히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하게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n등분을 하기도 했고, 진짜 1부터 시작을 하기도 했고, 진짜 적분 구간의 길이가 1-x이기도 했잖아요. 진짜 이상하게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2n 등분해서 막 한 칸씩 움직이기도 하고 두 칸씩 움직이기도 하고 3n 등분, 뭐 4n 등분해서 두 칸씩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걔가 그렇게 작정을 했구나. 극한의 관점에서 똑같으니까 식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막대기인가를 보고 그 막대기의 가로 세로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그럼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d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태우야 이거 뭐야?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아이고 훌륭하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럼 두 가지를 하시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 위끝 아래끝 일치하고 양변 미분 두 가지를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G1은 0입니다.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fx죠.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다. 그러면 저게 어차피 인수분해 되니까 위에 게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3에서 극대임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 친구들? 그러면 G3을 구하면 되잖아. G3은 6분의 공식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왜냐면 얘가 저 마이너스 1이군 안되겠다. 적분해야겠다. 예. 적분하셔야겠네요. 근데 어차피 2차함수 적분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3만 넣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예, 계산하시면 2번 나올 거예요. 자,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 거죠. 예, 비슷한 느낌의 문제고, 알기 어렵게, 최대한 알기 어렵게 이제 그냥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쓰는 것 뿐인데, 얘가 일단 막대기의 가로 성분이야. 물론 저 파이는 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n분의 얼마, 막대기의 가로 성분이 이미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막대기의 세로 성분입니다. 그럼 이게 막대기의 세로 성분이려면 모양을 맞춰줘야 되죠. 2n분의 3k 파이 이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물론 얘는 이제 n등분이니까 왜 2n등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2분의 3을 분자로 올려도 되잖아요. n등분 해놓고 2분의 3파이씩 우측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서 딱히 그런 거에 뭔가 집착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왜 n인데 여긴 왜 2n인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그냥 n분의 2분의 3k 파이라고 읽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로 방향의 성분을 2n분의 3k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여기도 2n분의 3파이인 게 좋잖아. 당연하지. 왜냐면 이 간격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간격과 가로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를 써줘야만 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k씩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적분 구간의 길이를 뭘로 보면 돼요? 2분의 3파이로 보면 돼요. 시작 위치는요? 0이라고 보면 되지. 선생님 왜 시작 위치를 마이너스 2분의 8이라고 안 봐요? 그러면 여기도 뒤에 마이너스 2분의 8로 고쳐줘야 돼. 사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코사인을 고쳐가지고 구 적당히 만지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냥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알겠죠? 이게 지금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0부터 어차피 2분의 3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았잖아요. n분의 k파이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얘가 x-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sin x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적분을 시도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2분의 파이가 더해지거나 빼져 있는 건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변환을 통해서 걔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을 거니까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요? 여기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고 쓰는 게 목표야? 아니야. 코사인 x라고 쓰는 게 목표지. 이렇게 하려고 평행이동을 시도한 거니까. 그런데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네.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x 코사인 x만 부분적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얻을 겁니다. A, B, C, D는 알아서 더 하시고요. 알았죠? 됐니? 근데 이 얘기 해야겠네. C 양수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우연찮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문제 조건에 부합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평행이동을 어떻게 좀 잘못하면 똑같은 결론 내는 다른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C가 양수인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를 양수로 만들어서 고쳐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도 되겠죠? 쫄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막대기의 가로 방향, 막대기의 세로 방향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29번을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고요. 각 A의 n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 한 조각은 사실상 뭐라고 보이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일 거기 때문에 그죠? 3n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이죠. 3n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이고 궁금한 게 BP1, BP2, BP3 이런 건데 얘는 사실상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PK는 4 사인 3n분의 k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냥 사인 법칙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시그마를 다룰 때 1부터 n-1까지냐 이런 건 딱히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 중요해요. 그냥 n까지라고 써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4 사인 3n분의 k파이를 할 거잖아요. 그 3분의 k파이의 n등분이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3n분의 파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거 한 칸 있어야 한다고. 막대기 가로 방향. 그러면 내 마음대로 n분의 1을 지금 3n분의 파이로 고친 거니까 파이분의 3으로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원래 식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고 이 4도 상수니까 앞으로 빼버리면 파이분의 11로 뺄 수 있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 이것도 n분의 3분의 파이 곱하기 k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야. 그것도 어려우면 n을 여기다 넣어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파이까지고 sin x dx죠. 적분 알아서 하시고요.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약간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할 텐데 내가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결국은 뭐가 제일 빨랐냐면 저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빨랐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뭐 책에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와. 정의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아래끝을 0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고 구간의 길이 1로 만들 때는 뭘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병신 같은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하지 말고 그냥 정적분의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항상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꿀 리가 없죠. 근데 뭔가 기억해서 빨리 하는 건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최근에 정적분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 문제를 안 풀면 점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4번 그림은 곡선의 그래프다. sin x에서 코사인 2분 x를 뺀 그래프를 제가 그려준 거죠.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y는 양수인 부분과 y는 음수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도록 하고 싶다. 근데 어차피 구간이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0부터예요. 그러니까 y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a가 2파이 안에 어떤 값이라고 하는데 사실 딱히 그런 건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튼 구간 내에서 x축 위쪽이랑 x축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건 구간 내의 정적분의 결과가 0이라는 거, 그 이상의 그 이하가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구간 내의 정적분은 0이다. 그러니까 0에서 a까지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x를 정적분하면 0이다. 이거인 거죠. 얘는 풀 게 워낙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x고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x인가? 그죠? 네, 0에서 a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a 더하기 1이 0이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뭐라는 얘기일까요? 코사인 a를 백악스란 얘기로 보입니다. a를 2분의 a의 백악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2 사인 제곱 2분의 a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a는 0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2분의 a가 0이거나 1이죠. 0은 근데 안 된다. 상관없구나. a만 0 아니면 되구나. 그러면 a는 실제로 파이 가능하고요. 2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은 3파이죠. 그죠? 0만 아니면 되니까. 넘어가 되겠습니까? 35번을 보죠. F0은 F 루트 2는 루트 2다. 저기 높이 같다는 얘기 해준 거고, B 마이너스 A다. B 마이너스 A다. 이런 건 이제 너무 뻔해서 잘 안 당할 것 같긴 한데, B에서 A를 직접 빼려고 하면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B와 A가 공유하게 만들면 훨씬 문제가 쉽죠. 여기를 C라고 하면 그냥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1이다. 이렇게 읽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럼 A 더하기 C는 어차피 2인 걸 알고 있고요. B 더하기 C는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마이너스 2가 1이다. 즉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3이다 이 소리인 거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을 적분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저게 저 모양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앞에 1 잡고 부분 적분 때린 거 생겼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루트 x 뿐인데 루트 x는 치환 적분을 x가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x를 t로 치환한다고 하면 x는 t 제곱일 거니까 dx는 2t dt잖아요. 그럼 t로 바꿔서 써보면 0에서 2까지 2t 1도 아니네. 치환하면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t ft 얘를 0에서 2까지 가시고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ET ft는 f2가 이미 2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8 6이네요. 그러면 답은 2다. 이렇게 되겠고요. 등적 변형하고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하고 색깔 물어보는 간단하지만 괜찮은 문제입니다. 내신에서 물어보기 아주 적합한 그런 레벨이죠. 37번을 보도록 하죠. 37번이 아직도 질문이 나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를 풀다가 안 돼가지고 질문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씨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런 함수 이름 내가 외우라 했지. 무슨 함수?
외우라고 안 했구나. 외우라고 한 줄 알았어요. 외우라고 안 했구나 내가. 아영아 무슨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을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발산 속도를 비교하는 관점이라고 했죠. n에 집중하세요. 무한대로 가는 건 n이니까. 그러면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발산의 대상은 사실 겹치니까 EX의 발산 속도와 파이의 발산 속도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EX가 파이랑 같은 위치를 찾는 건데 제곱이 있으니까 더 정확히 절대값 EX와 절대값 파이의 발산 속도를 비교해야 되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이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x가 2분의 절대값 x가 2분의 파이일 때, 절대값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2분의 파이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외워서 쪼개는 게 아니라 발산 속도를 비교하려면 그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 n을 통해서 나는 얘네 발산 속도를 비교하는 기준점이 어딘지 알겠다 라는 거 알았습니다. 먼저 2분의 파이보다 클 때로 할게요. 그럼 앞쪽이 빠르게 발산하니까 걔로 나눠버리면 남는 건 ax의 제곱 더하기 b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걸로 다 나눠버리니까 2x의 2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그리고 사실상 파이를 넣는 거라서 2분의 파이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만 쓰면 되냐면 2분의 ax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코사인 x에다가 x에 뭘 집어넣는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뿔마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어차피 코사인 0 될 거고 2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제곱 될 거니까 4를 분모로 내려주면 8분의 a 파이의 제곱 더하기 4b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8분의 a 파이의 제곱 더하기 4b 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절대값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면 파이가 이기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A, B를 사실 모르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그래프 아닐 겁니다. 대충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어차피 무슨 얘기를 했지?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얘를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코사인이에요.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이미 코사인이라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게 연결되면 나머지 이차함수 일부를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매끄럽게 그냥 이렇게 간다 이런 느낌인 거지. 완전히 이차함수 같진 않겠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사실상 그냥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속 조건과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A, B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A, B를 알 수 있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속 조건 때문에 어차피 제가 0이어야 되잖아요. 저긴 상수가. 그러니까 A 파이의 제곱 더하기 4B는 어차피 0이어야 돼서 이 조건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어차피 좌우 비분계에서 일치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서 2AX하고 마이너스 사인 X만 필요하죠. 그죠? 예. 여기다 2분의 파이나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넣었을 때도 같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었을 때도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 같습니다. 미분 가능해서
a 파이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고 여기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b가 4분의 파이다. 어차피 나올 거거든. 됐니? 아 근데 웃기다. 아 ab를 곱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여기를 구하는 건 할 수 있었죠. 우리가 얘 어차피 외우고 있지 않냐? 2 아니요? 저기 적분하면 2인 거 외우고 있잖아. 내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변형 없는 상태에서 저 한 덩어리 그냥 외우라 했지. 정적분하면 2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확대식도 들어있으면 그만큼 보정해주면 되니까 구간 일정한 비로 잘려있으면 그것도 보정해주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되겠죠? 44번을 보죠. fx와 역함수에 대해서 두 곡선이 x는 2에서 접한다. 2인 점에서 접한다. 사실은 a가 이제 x는 2인 점에서 원래 함수 역함수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a가 음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a는 양수죠. a가 양수야만 y는 x에서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 보이고요. 단순히 x는 2에서 접한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 조건이 몇 개 담겨 있어요? 2개 담겨 있습니다. f2는 2이고 f'2는 1이다 해서 사실은 a와 b를 둘 다 결정할 수 있죠. 그죠? f2는 2고 f'2는 1이다. 두 개를 이용하면 a, b를 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fx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fx는 2의 2분의 1 x 입니다. b가 0이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2의 2분의 1 x고 실제로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보라고 했는데 그냥 y는 x 뺀 거를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다 푼 거죠. 실제 s는 2 곱하기 그러면 안 그래봐도 알잖아요. 이 단조증가 함수고 저기에서 접하니까 얘 계산하시면 답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안 할게요. 왜냐면 적분이 워낙 쉽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이에요. 답 고르면 얘 나올 겁니다. 넘어가고요. 46번을 보죠. 얘는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 문제가 워낙 안 나오니까 아마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념 교재에도 기본 문제로 들어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의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요. 부피를 구하는 게 사실상 논리가 동일하다 이거지. 제가 아까 그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의 가로의 길이를 한없이 0에 가깝게 하면 결국 선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선분을 쌓아서 뭘 만든다? 방향성이 있는 면적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의 높이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만드는 거죠. 그냥 동전을 존나 쌓아서 기둥 만드는 거 똑같은 거야. 이때 이 동전의 두께가 0에 한없이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단면적을 반드시 x에 관한 함수로 묘사해야 됩니다. 그걸 묘사할 수 없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묘사할 수 있어야만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값이 일정하면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지. x와 무관한 거니까. 그것도 x에 관해 서술한 거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해야 되냐면 이 단면적을 x에 관해서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좌표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보는 게 편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여기 y축 보는 게 편리하겠죠.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저기가 정확히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사실 내가 관심 있는 거 뭐냐면 여기가 x축이니까 x가 이런 데 왔다 이거야. x가 이런 데 왔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단면적을 반드시 x로 표현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단면적을 x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면적을 x로 표현할 방법을 찾으면 먼저 밑에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그죠? 이 길이를 x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죠. 저기가 원점이라고 보면 쟤는 루트 1-x의 제곱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아니?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쩌고저쩌고 꼭 이렇게 해야 되니? 안 해도 알지?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여기 위쪽에 쳐다보면 되잖아. 이 원의 방정식 반원이니까 이쪽에 했을 때 y좌표 이거다. 그러면 단면적이라는 건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끝난 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지가 떨어진 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단면적이죠. 이렇게 썰었을 때 x의 수지가 이렇게 썰었을 때 이 면적을 표현할 건데 여기도 똑같이 60도일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1-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 sx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요.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1-x의 제곱인 겁니다. 전체 부피를 알고 싶으면 마일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를 2배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배 0에서 1까지 2분의 루트 3 1-x의 제곱 dx다. 이것도 수학도 레벨이니까 굳이 제가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면적을 x에 대해서 표현하면 끝나는구나.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면적을 x에 대해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부피를 구할 때 있어서. 그냥 무엇만 그 입체 도형의 단면적만 x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단면만 잘 묘사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49번을) 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거 기억나는 학생 있어요? 이 정체 뭐라고? 감사합니다. 사이클로이드요. 사이클로이드. 그냥 배경 지식으로 좀 알면 안 되겠니? 누구의 궤적이라고? 평면에서 바퀴에다 페인트 마카 이렇게 묻혀가지고 얘를 쭉 굴렸을 때 이 페인트 마카가 그리는 곡선을 저렇게 묘사합니다. 물론 바닥면에 마찰이 없다고 간주하고 이걸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요. 얘가 뭐랑도 상관있죠? 최소 강하 곡선? 그거랑 상관있죠? 네. 그렇고요. 알면 좋잖아. 물론 그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는다. 이게 사이클로이드냐? 이게 사이클의 특성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교육과정 벗어나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문제집 펼치면 적어도 2번 나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알고 대학 가라고. 왜 모르고 가려고 해? 교육과정 준수해야 돼. 몰라야 된다고. 기억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네, 사이클로이드예요. 그렇다는 얘기고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인 시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x의 시각에 대한 이계도함수의 크기냐? 그렇다고 봐야지. 맞잖아. 여기가 y가 아니야. 뭐 여기 yx가 아니야. 그지? x를 t에 대해 2번 미분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얘기네요. 그럼 x를 t에 대해 한 번 미분하면 1 코사인 t죠. x를 t에 대해 2번 미분하면 사인 t입니다. 그러면 사인 t의 절대값이 최대인 지점을 묻고 있습니다. 사인 t의 절대값은 언제 최대예요? t는 2분의 파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의 이동거리를 묻고 있고요. 이동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속도의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의 정적분이죠. 맞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지성으로 좀 외우지 말고 이게 이미 얘는 뭐냐면 매개화된 곡선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종속 변수라고.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는 실제로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쳐봐. 알겠지? 중요한 게 않아. 그냥
여기가 뭐 시각이 t1이었고 여기가 시각이 t2였다고 하면 이 길이를 재는 거잖아. 이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고. 이런 관점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관점인데 아니 이게 아무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을 매우 확대해서 보면 만약 여기를 매우 확대를 했다고 쳐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매우 확대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얘의 한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dx dt고 얘가 dy dt니까 니네 피타 써보면 여기 얼마인 줄 알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더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d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0이 하나씩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구간 내에서 정적분하면 여기 심지어 t1, t2도 있잖아. 여기 가로축에 t가 있다는 뜻이 아니야. 외부에 있는 변수 때 표현할 길이 없어 저렇게 표현한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어 붙이면 결국 저 곡선의 길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성 암기하지 마시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는 이런 뜻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부호가 바뀌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시하고 다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조건을 씌우는 이유가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빗변의 길이밖에 안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얘는 이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1-2 코사인 t 더하기 1인가? 그러면 1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4 사인 제곱 2분의 t. 사이클로이드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죠. 근호 바꾸기가 벗어나니까 니네한테 접근시키기 좋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원하는 길이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 사인 2분의 t 라고 써도 되냐?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분 구간상에서 봤을 때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서 벗기면 원래 이렇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적분 구간에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면 실제로 2분의 t 입장에서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값이 항상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서 안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접근하시면 4도 t 나올 겁니다. 넘어가죠. 50번을 볼까요? 그림과 같이 원 위의 점 t가 1,0을 출발하여 원 2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t에서의 접선 위의 호 ta의 길이와 tp의 길이가 같게 되는 점 p를 잡자. 아무튼 P가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를 당연히 X좌표도 종속변수고 Y좌표도 종속변수니까 매개 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T가 1,0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는 시도는 존나 바람직하지. 존나 바람직합니다. 네, 엄청나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t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리고 저 길이 자체가 사실상 뭐냐면 저게 단위원이어서 세타거든요.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사실 닮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의 x좌표에서 x좌표 더하고 t의 y좌표에서 y좌표 더해서 빼서 그냥 표현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P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냐면 코사인 세타 원래 가지고 있었고 세타 사인 세타를 더해야 되는 관점이죠. 저 그림상으로는. 저거 고민 많이 하지 마. 그냥 예각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각 취급하고 하면 다 맞게끔 삼각함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각 레벨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다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 왜 마이너스예요? 예각 레벨에서 다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 예각 레벨에서 마이너스 빼야 되잖아. 예, 빼는 게 맞아. 그러면 얘가 전피의 x좌표이고 얘가 전피의 y좌표인 그런 관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알고 싶은 거니까 세타가 0에서 0,2에 도착한다는 말은 2분의 파이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얘하고 똑같아요. 2분의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얘밖에 안 남죠. 얘밖에 안 남아요. 여기 제곱해서 더하면 세타 제곱이겠죠. 양의 제곱근 씌우면 그냥 세타겠죠. 그러니까 L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8분의 파이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K가 8분의 1이라서 답은 16이겠죠. 넘어가고요. 52번 볼게요. mn에 대한 함수 f와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것도 뭐 무한급수의 정적분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 수열 섞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약간 다른 것처럼 하려고는 그 애쓰는 건 알겠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풀리죠. 예. an은 fmn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다 n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더하기 mn분의 1입니다. 선생님 n분의 1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누가 문자를 외우라고 했어. 문자의 의미를 외워야지. 얘는 지금 m등분 했으니까 m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지. 무슨 m분의 1 타령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여기 구간을 m등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m분의 1이 밖에 있게끔 하려면 잠깐만 변형을 다음과 같이 해야지. n은 여기서 상관없어요. 예. m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서 m분의 k 더하기 n 하고 요 위에 원래 n분의 1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n분의 1 실제 필요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건 극한이라서 극한을 마지막에 조립해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n은 어차피 밖에 있는 거고 그냥 극한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n분의 1k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접근한다고 보면 되지. 0부터 1까지 접근한다고 보면 되니까 0에서 1까지 x 더하기 n분의 1 dx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함수의 높이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다 맞춰줬죠. 막대기에 가로 세로 다 지금 고부 형태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분을 바꾸면 되죠. 적분도 쉽네요. 이게 아니네. 내가 뭘 못 봤네요. 여기 극한 여기 있었네요. 그죠? 예. 그러네. 그러면 극한을 처음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제 마음 아시죠? 예. 나중에 산입할게요. 제가 m과 n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예,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은성아, 이렇게 좋아하냐? 선생님 노안 왔다니까. 행복하냐? 네가 행복하면 됐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적분으로 이미 바뀐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n 곱하기 ln n 더하기 1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러니까 ln 1 더하기 n분의 1이잖아. 이거 뭐예요? 무리수 2의 정의를 묻는 문제인 것 같네요. 실제로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은 다음과 같이 취급을 해야겠습니다.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n분의 1 하고 여기 n 이렇게요. 이래다가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더한 후 그것을 무한대번 거듭제곱한다라는 관점이고, 이때 더하는 수와 거듭제곱하는 수는 반드시 역수이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ln 2일 거니까 그냥 1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54번까지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밑면의 수직이고 x축의 수직인 단면이 항상 반원인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Y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입체도형이니까 그제? 얘가 바닥면을 지금 설계를 해놨는데 바닥면을 어떻게 설계해놨냐면 좀 치우실까? 왜냐면 ln x 플러스 이 원점 지나가잖아.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 맞잖아. 그제? 쟤는 이제 내가 잘 클래식하고 그러겠는데 장난해? 얘는 이런 느낌의 곡선일 거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x는 1의 선대칭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전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양수 이거 양수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쳐. 바닥에 얘가 있는 건데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실제로는 얘밖에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얘밖에 의미 없는 거고 얘에게 수직이고 지금 얘를 가지고 반원의 지름처럼 생각하는 얘기야. 그럼 니네 쪽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 올라올 거 아니냐. 근데 반원의 지름이 바뀌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바뀌면 이런 느낌의 입체도형 생길 거 아니냐. 걔의 부피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선대칭이니까 뭐예요? 0부터 1까지만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2배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냥 면적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나는 0부터 1까지 갈 거라서 얘의 면적은 얘를 뭘로 하고 있으니까 지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얘 2분의 1의 제곱에 파이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 곱한 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4분의 1 ln 1 플러스 x 전체 제곱에 다시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 이거 좀 조심해. 막 반원 나오고 이러면 이 2분의 1을 잘못 곱하는 경우, 안 곱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 좀 조심해. 문제 다 잘 풀어놓고 숫자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약간 모의고사는 어나더 찬스가 있거든. 그런 짓 하면 보기에 개가 없어서 한 번 더 뭐 하게 해주는데 내신은 좀 악랄하다. 그런 짓 하면 있어 보기에. 알겠지? 체크 딱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틀린 거 아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피는 2배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8분의 파이 ln x 플러스 1의 제곱 dx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x 플러스 1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안 부담스럽냐? 왜냐면 그 초월함수에서는 아래 끝이 0 되는 게 딱히 실익이 없는 거 니네 많이 경험했잖아. 다항함수에서는 아래 끝이 0 되면 존나 좋잖아. 근데 미적분에서 아래 끝 0 된다고 딱히 이익이 없어. 그냥 평행이동해서 쟤를 lnx의 제곱으로 만드는 게 나을걸?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해가지고 lnx의 제곱 dx로 보면 얘가 훨씬 낫잖아. 부분적분 어차피 해야 되지만 부분적분은 이것도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얘가 미분이죠. 선생님 얘 적분하면 안 돼요? 야 그럼 그냥 얘 바로 적분하면 되지. 뭔 짓거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지 말고 얘는 당연히 미분할 대상이야. 예. 1이 적분할 대상이죠. 그러면 x분의 2 ln x고 얘가 x잖아요. 야 이거 여기서 멈춰도 되겠지. 내가 항상 가로 방향 보라고 했는데 가로 방향이 뭐예요? ln x의 2배예요. ln x의 상수면 ln x의 부정분을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미미미 적적적 가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의 부정적분은 x ln x의 제곱 그리고 이제 인테그랄 실제 해야 되는 대상이 2 ln x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ln x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 친구들? 그런 거 같죠? 예,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답 나옵니다. 계산 제가 안 할게요. 2분의 파이 ln 2의 제곱 마이너스 2 ln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항상 부분적분을 도표를 이용해서 하실 때는 미분 한 번 하고 적분 한 번 했으면 가로 방향을 읽으세요. 당신이 그것을 적분 가능한가? 가능하면 그냥 바로 멈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알고 있는데 왜 하고 있어 그거를. 알았니?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